네, 썰픽입니다. 3위부터 만나보시죠. 열차는 정책을 싣고 줄여서 열정열차. 국민의힘이 오늘 이 열정열차의 출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윤석열 후보의 지역별 공약을 홍보하고 민심도 직접 들어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출발지인 천안에서 천안이라 쓰여있는 빨간색 후드를 입고 이준석 대표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오전 야합 없는 단일화는 마다할 필요 없다며 단일화에 대해 한결 부드러운 입장을 냈던 이 대표이기도 한데요. 혹시 다음 열차에서 윤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도 함께 탑승할지 궁금해지네요. 2위 보시죠. 종로의 최재형 전략 공천. 국민의힘이 이번 종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오늘 최 전 원장은 윤 후보와 함께 문재인 정권 5년의 어둠을 끝내겠다 필승을 외치며 각오를 다졌는데요. 이번 대선과 재보선은 3월 9일 같은 날에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감사원장이었던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함께 선거 운동에 나서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일까요? 여기 보시죠. 오늘 저녁 2차 TV토론. 네 후보의 2차 TV토론이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후보들의 2030 청년 정책, 코로나 방역 평가와 대책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의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는 만큼 해당 발언을 두고 후보들의 난타전 또한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론회 JTBC에서도 생중계됩니다. 저녁 7시 55분부터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세 가지 현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중에 하나씩 골라서 좀 말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님부터. 저는 TV 토론회로 하겠습니다. TV 토론은 예. 대결을 싣고. 네. 대결이라기보다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제 대선 캠페인이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역병이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되고 난 뒤에 아마 이 코로나가 잡히고 나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예. 곧 위기에 봉착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가 무엇이고 과연 그 위기의 본질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선거 캠페인의 과정인데 지금 선거가 좀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어렵게 만든 두 번째 토론회이니만큼 적어도 이 TV 토론회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게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정말 영양가 만점의 이런 이제 TV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걸 정했고요. 혹시 제가 여쭤보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적폐청산 요거는 안 따질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얘기를 하게 되면 화제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충돌로 가게 되고 그렇다고 또 안 따지기도 애매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조만간에 이제 아직 몇 시간 남았으니까 결정을 할 텐데 내부에서 막 회의할 거 아니에요. 이걸 키울까 말까. 아직 뭐 결정은 안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이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으니까 토론회에서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이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의 문제, 코로나 위기 극복.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뭐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이래저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오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깐 좀 제껴놓고 우리가 정말로 이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놓고서 국민들께 좀 평가받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뭐 거대 담론이 실종된 선거다. 그리고 사실 미래에 대해 어떻게 할지 미래 담론이 실종됐다라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후보들이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대한민국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이게 꼭 서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또 배우잖아요. 상대방한테 배우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 TV 토론을 보면은 약간 미래 담론이나 또는 코로나 위기 극복 얘기하다 보면 저분이 진정성 있는지 철학이 정말 있는지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 최근 TV 토론은 누가 더 나쁜지 이것만 하긴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 오늘 저녁에 보도록 하고요. JTBC는 7시 55분부터 생중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래 이거 저희가 주관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네. 저번에 성일종 단장이 저희 지난 목요일 패널이었거든요. 나오셔서 사과한다고 했는데 대기실에서 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네. 제가 두 분 안 하고 토론하다가 사과를 못 받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실수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 빼놨네. 그러게요. 김정 센터장님은 뭘 하나 고르셔서? 아니, 저는 뭐 종로에 돌아온 최재형인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그쪽 캠프에도 있었습니다. 최재형 캠프의 미디어 총괄 본부장을 하셨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서초 얘기도 있었고, 근데 서초는 본인이 아이 그건 내가 어떻게 그런 데를 갈 수 있느냐. 그건 그냥 나가면 당선되는 데인데. 예. 그래서 안 가겠다고 뭐 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뭐 종로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로는 안 하죠. 종로도 예, 나가면 당선이에요. 나가면 예,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뭐 그러니까 마치 어려운 더 쉬운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로가? 마치 어려운 곳을 선택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지난 20년 선거 중에 가장 쉬운 지역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최재형 원장께서는 이제 감사원장도 했고, 물론 이제 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윤 후보가 전화를 걸어오신 걸로 알아요. 걸어와서 하여튼 뭐 잘 해보자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윤 후보도 나름대로 원희룡 그 본부장도 하시고 싶어 했던 걸로 아는데 나름대로 이제 최재형 원장을 그 선택을 한 것은 이게 전체 선거 전략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뭐 잘 될 거라고. 거라고. 사실 문재인 정부의 기관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뭐 정권 교체 이미지를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뭐 전략으로도 저는 엿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예. 이미 검증됐잖아요. 이미 검증됐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에게 검증된 것이 아니고 고작 전체 국민들 중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완전히 존재감 없는 모습으로 퇴장당한 것이죠. 미디어 총괄 본부장이었는데. 아니 근데 그런 분을 이거는 이제 검증받은 분 그런 분을 세상천지에 정치 1번지라는 그 정치 1번지라는 종로의 어떤 정치적 위상에 맞지 않는 공천을 하신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국민의힘이 서초에 공천을 한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예. 봅니다. 윤희숙 의원이 자기 아버지 부친의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퇴를 한 지역구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국민의힘의 완전 텃밭인데 거기다가 세상천지에 또 공천을 합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을 두 군데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 제가 좀 좀 야박한 평가를 합니다. 네, 야박한 평가. 최재형 경선 후보의 미디어 총괄 본부장을 앞에 계신 김종혁 아니, 센터장님이 하고 계셨다는 제가 거. 센터장님은 존경합니다. 예. 제가 센터장님이 종로의 공천을 받았다면 저는 협조할 겁니다. 아니 누굴 이미 안 받았으니까 누굴 지금 죽이시려고 지금. 그래, 하여튼 뭐 여기서는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또 입장이니까 뭐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본 그 최재형 원장님은 정치인으로서는 초보인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뭐 감사원장이나 그동안의 삶의 궤적에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고, 그게 정치적인 경선에서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여러 가지 정무적인 것들이 부족해서 이게 탈락을 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종로의 국회의원 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예. 또 나름대로 충분히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더 조금 드릴게요. 얄궂게 들으면 대선 후보로서는 모르겠지만 종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자질을 갖췄다. 왜 그래요, 친구? 그러니까 그 말을 그 속편에서 빼주세요. 개인적 경험은 뭐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보였던 개인적 풍모는 또 다르게 다가갈 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정도 연세 되면 대부분의 그 정도 연세 되면 후덕하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미 개인적 경험을 떠나가지고 국민적으로 평가를 받은 분이죠. 예. 그런 분을 거기다가 이제 공천을 하는 게 뭐를 보여주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죠? 저는 전혀 메시지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냥 뭐 대선을 위해서 챙기는 거다. 이렇게 일단 뭐 계속 저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예. 그만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제 저도 진행자 입장이 돼봤을 때 시간이 없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저 PD가 자꾸 왜 자꾸 계속 지루한 말싸움이 반복될 때는 끊고 우리가 시청률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박 선배는 왜 그걸 못하냐. 그래서 제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감하게. 시청률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님이 지역구가 부산, 북구, 강서, 갑이시죠? 최소 지금 3,000명이 넘는 우리 지역구 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저 유튜브에 공지를 다 하기 부산 혹시 유튜브 댓글 다시는 분들께서 부산, 북구, 강서, 갑 거주지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오, 전재수원 완전 공감. 제 노안이 와가지고. 예. 뭐 전재수 화팅. 썰전도 올드해졌지. 이렇게 아무튼 두 명 정도 있었습니다. 일단 많아요 사실. 예. 지역구에서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